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어제 자정을 넘겨서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속보까지 저희가 전했죠. 김 씨는 불거진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검경이 협력해서 신속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특검을 무마하려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제일 센 줄에부터 크게 살 길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우리 편을 뜻하는 이 깐부, 오징어 게임 속 대사라고 하는데요. 부산 출신인 저는 어렸을 때 이 깐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술래잡기를 하다가 친구를 이렇게 탁 치면서 깐보라고 하고 그 친구가 깐보라고 답을 하면 이제 같은 편이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요. 수천억의 수익과 배당금을 가정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사람들도 일종의 깐부 혹은 깐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 배분을 놓고 이 깐부 관계가 깨진 건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이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드러나면서 사이가 좀 더 나빠지는 듯한 모습이죠.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 씨는 어제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0시 반쯤 나왔습니다. 천화동인 5호인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정영학 씨와 진실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영학 씨가 과거에 이 구사업자 이 구속되는 일에도 적극 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언젠가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사실대로 정영학 씨와 진실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통째로 흔들기로 한 듯한데요. 앞서 녹취하는 걸 미리 알고 일부러 과장해서 말했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녹취록에 담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 그리고 천화동인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이번 대장동 의혹에 퀴를 진 인물이죠. 검찰 수사에서는 대부분의 의혹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 거다 이렇게 재차 주장을 했는데요. 녹취록에서는 왜 그분 것이라고 말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그런 맥락은 그냥 제 쪽으로는 어떤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고민 끝에 나온 답변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분 것이라고 말을 한 거는 인정을 한 거죠. 정영학 녹취록과 이 정민용 자술서에서 제기됐던 이 차명 소유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대목이죠. 그분을 언급한 이유는 수익금 배분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1,208억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혹은 손댈 수 없다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인사들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 수익금 중의 일부를 이 공통경비로 하기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부담할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죠. 김 씨는 불법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를 했었는데요. 각자들이 분담해야 될 비용들을 과다 부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로비 의혹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 5억, 이른바 700억 약정설의 일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김 씨가 회사 돈 473억을 인출했다 지목을 했죠. 이 중에 100억은 분양대행업체 이모 씨에게 갔는데 이 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먼 친척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가 100억을 전달했다는 토목업자 남모 씨, 유 전 본부장에게 8억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의혹이 새롭게 불거진 상태죠. 나 씨 역시 어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김만배 씨는 473억 회사 돈은 물론이고 배당 수익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금 흐름 밝혀야 할 듯합니다.
후기 운영비나 또 운영하는 과정에 빌려온 돈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계좌를 통해서 다 밝혀졌고 그 회사 운영 경비 영수증으로 이게 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했는데 불법적으로 사용된 거는 없습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 뭐 네. 한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네. 회사 운영하고 그리고 회사에 그다 그냥 지금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써보거나 그런 적 없어요. 네, 김 씨 조사를 마친 검찰은 유 전 본부장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과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를 마지막으로 소지했던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포렌식 절차를 위한 건데요. 이 휴대전화 새로운 스모킹건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비록 2주 전에 새로 개통된 전화라고 하지만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유 전 본부장의 대응, 즉 통화 기록과 관계자들과의 대화 이런 내용이 남아있을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검찰이 못 찾은 걸 경찰이 찾은 거죠. 휴대전화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순사로 실체적인 진실을 조속히 규명해달라라고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야당의 특검 주장과는 사실상 선을 그은 건데요. 이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대장동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 적이 있죠. 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 이재명계 자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이해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어쨌든 뭐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공평무사하게 또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참 관심 있게 보겠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그야말로 지켜보겠다 원론적으로. 뭐 일반적인 의미가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본청 앞에 이렇게 청막 농성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검을 받지 않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나를 세웠습니다.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민주당은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공범이자 부패 정당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민심을 거스르면 민심이 정권을 뒤집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꼬리 자르기, 몸통 숨기기 수사로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가 대통령 선거 전까지 가까스로 구속을 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진실 은폐하려 하다가는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28%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즉각하지 않으면 검찰과 수사 지휘라인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었죠. 이재명 지사를 직접 겨냥해서는 지사직 사퇴와 관계없이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특정 민간인에게 단군 이래 최대의 폭리를 독식하도록 설계해 주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권순일이 이 후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데 김만배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김만배의 폭리가 그 사안과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과는 어떤 관계인지 빠짐없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이재명 후보에게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에 답을 내놨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겁니다. 어제 당 지도부가 이 지사직 사퇴를 권유를 했었죠. 여당 대선 후보로서 국감에서 의원들과 다투는 모습 우려가 된다면서 국감 참석을 만류한 건데, 이 지사는 원래 입장대로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서 대응하겠다 선언을 한 겁니다. 숙고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 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민관 합작 개발 방식을 채택을 해서 성남시가 고정 이익을 가져가는 데 집중했다는 기존의 입장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 그리고 부정부패가 있었다면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고도 했습니다.
인사권자 그리고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던 인력이 약 5,000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중에 일부 직원들이 오염이 되고 또 부정부패를 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에 참석을 하겠다고 하면서요. 야당이 벼르고 있는 대장동 국감 한층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정치부 회의를 꼭 봐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의 신속 수사를 주문한 데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너무 늦은 당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씨 조사를 끝낸 검찰은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을 다시 불렀죠.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수사 상황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검경의 신속 철저한 수사 주문. 이재명 국감 출석해 직접 해명, 정면 돌파.